이 문제는 맞추셨더라도 혹시 운으로 맞추신 거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게 혹시 이렇게 하셨으면 운으로 완전히 맞춘 거거든요. 이 월크라는 단어가 명사기도 하고 동사기도 해요. 그쵸? 근데 토익 시험은 주로 그런 단어를 많이 활용합니다. 명사로 일이라고 생각하고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명사 자리네? 그러면 앞에는 그녀의 필요하겠지? 그녀의 소유격이네. 그래서 소유격인 헐을 선택하셨다면 이분은 완전히 운으로 맞추신 거예요. 왜냐면 이게 헐은 헐인데 또 헐도 소유격이기도 하고 목적격이기도 해요. 여기서는 소유격이기 때문이 아니라 목적격이기 때문에 헐이 답인 거거든요. 이렇게 하신 분은 이 문제가 조금만 다르게 출제가 됐더라도 여기 사람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 미스터였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인칭 대명사가 she가 아니라 he 종류가 나왔겠죠. he, 그리고 he는 소유격하고 목적격하고 같지 않습니다. he 소유격은 has고 목적격은 ham이죠. 이렇게 나왔다면 이분은 his를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그의 일이라 가지고 그쵸? 근데 이거 아니거든요. 목적격, 힘이 답입니다. 그래서 혹시 맞추셨더라도 운으로 맞추신 분은 설명을 지금 들어주세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help의 쓰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 help가 5형식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5형식 동사를 보면은 뭐 이런 문장 한번 봐봐요. I want you to study. 이렇게 5형식 동사 중에서 목적어, 5형식은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를 취하는 동사죠. 목적격 보호를 동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5형식 동사들이 있어요. 이제 want가 그 종류 중에 하나고 I want you to study 라고 하면 나는 네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쵸? 이때 이런 5형식 동사들이 목적격 보호로 동사를 취할 때 가장 일반적인 이 목적격 보호 형태가 뭐냐면 이 to가 나오는 거거든요. to 부정사. 잘 보이는 것이 이런 거죠. 토익 시험에 잘 보이는 단어는 it enables. enable이 뭐뭐를 가능하게 하다. enables us to be more productive. productive는 생산적인. 그것이 우리를 뭐 하도록 가능하게 하냐면 더 생산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한다. 이런 말이고 여기 목적어가 us고 목적격 보호는 동사가 비동사가 나온 거야. to be. 이제 to 다음이니까 동사 원형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to가 있잖아요. 이렇게 목적격 보호로 5형식 동사들이 동사를 취할 때는 to 부정사를 취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 동사군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중고등학교 때 많이 외우기 시키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다 누구든지 수업 시간에 심지어는 졸으신 분도 자신 분들도 이제 주무신 분들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역 동사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준사역 동사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지각 동사 이것들이 그런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는 그런 동사군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달달 외우게 시켰죠. 그 중에서 help는 준사역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help의 쓰임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준사역 동사인 help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사용해요. 여기 제가 적어놨죠. help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로 동사 종류가 나올 때 일반적인 거는 to가 들어가야 되는데 help는 이제 준사역 동사라고 to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 주의할 거는 안 들어갈 때도 항상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to가 들어가면 to 부정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to가 안 들어가더라도 동사 원형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채우는 문제도 가끔씩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동사를 채우는 문제를 물어보지 않고 앞에 있는 목적어를 채우는 거였네요.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목적격 필요했고 그래서 답이 헐이 되는 그런 문제였죠.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Miss Bonsky's creative mind. 이 여성분의 이건 소유격이고 창의적인 마인드가 생각이 helped her. 그녀를 도와줬다. 뭐 하도록 도와줬냐면 work her way up. work하고 소유격 way up이라는 표현은 승진하다, 점점 출세하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하죠. work는 일한다인데 자신의 길을 위쪽으로 일을 하는 거니까 출세하는 거겠죠. 근데 뭐로 출세하도록 승진하도록 도왔냐면 work her way up to lead designer. lead designer는 복합 명사로 책임 디자이너란 뜻이에요. 리드가 동사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뭐 중요하진 않지만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중요하지 않지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디자이너는 가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을 이끌도록이라고 하려면 여기에 s가 있었어야 돼요. To lead designers. 근데 s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거는 복합명사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이런 것도 궁금할 수 있죠. 복합명사면은 그렇더라도 디자이너는 가산인데 왜 관사가 없느냐? 그거는 직책을 얘기할 때는 관사를 안 붙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lead designer라는 책임 디자이너라는 직책을 얘기하기 때문에 관사가 없는 거죠. 그쵸? 그렇게 B가 왜 답이 되는지는 이제 아셨죠? 그러면은 이제 끝내기 전에 헬프의 쓰임에 대해서 좀 빠삭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헬프가 토익 시험에 나오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 쓰임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1, 2, 3, 4. 1번 쓰임은 이미 본 쓰임이에요. 헬프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고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이 목적어가 헬프의 목적어로는 항상 뭐를 차냐면 도와주는 대상만 목적어로 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숙제를 도와주다. 이 숙제 같은 것이 도와주다의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죠. 숙제를 도와주다. 근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안 되고 항상 나를 도와주다, 뭐 그분을 도와주다, 그 회사를 도와주다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대상만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예문을 한번 보면은 Could you help the boy? 그 남자애를 도와줄 수 있니? 뭐 하도록? Lift the box. 박스를 들도록 이런 건데 여기서는 여기서 the boy가 목적어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왔네요. to가 생략된 형태로. 그쵸? 그리고 to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쓰는 거죠. 여기 스위치 시키거나 아니면 CJH 시키면 안 돼요. 항상 동사 원형 써야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뭐 let's 이렇게 s 같은 거 쓰면 안 됩니다. 앞에 the boy가 단수라고. 그쵸? 여기는 항상 앞에는 to가 있었는데 생략된 형태예요. Could you help the boy lift the box? 이 쓰임은 이미 봤던 거고 그리고 이 help가 특이한 점이 되게 많아요. 이게 help가 5형식으로 쓸 수도 있고 3형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다른 3형식 동사는 또 want를 예로 들으면은 이 뒤에 또 다른 동사를 목적으로 취할 때 이 뒤에 있는 동사를 명사화 시켜요. 그래서 want 다음에는 to가 달려오죠. 항상 이거 많이 봤죠. I want to eat. 나는 먹는 걸 원한다. 이런 식으로 eat을 명사화 시킨 거예요. to를 붙여가지고. 뭐 다른 동사는 consider 같은 동사 볼까요? I considered. consider은 뒤에 나오는 동사 다음에다가 ing를 붙입니다. I considered applying. 나 지원하는 거 고려해봤다. 이렇게 apply라고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 아니라 ing를 붙여서 명사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른 3형식 동사들은 뒤에 목적으로 또 다른 동사를 취할 때 이렇게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여서 명사화 시키는데 이 help는 to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없는 형태로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she helped to organize the party. 그녀가 도와줬는데요. 뭐를 도와줬냐면 파티에 오거나이즈 하는 거를 도와줬다. 오거나이즈 한다는 거는 뭐 기획하고 준비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동사가 한 번 있고 동사가 또 나오는 이런 구조가 가능한 거네요. help가 나오면. 그리고 뒤에 있는 동사는 to가 없을 때도 항상 동사 원형을 쓰게 되니까 와 이런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쵸? 이것도 좀 주의 깊게 보시고 그리고 아까 help의 목적어로 항상 대상만 취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얘기하면서 도와주는 내용을 목적으로 취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도와주는 내용이 명사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앞에 목적어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전치사 필요하고 그때 with란 전치사 써요. 이거에 대해서 도와준다라고 할 때 그래서 아까 숙제 얘기를 했는데 Mom always helps. 엄마가 항상 도와줍니다. 뭐를? 숙제를 이렇게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with my homework. 내 숙제에 대해서 이렇게 with라는 전치사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 도와주는 내용을 목적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구조도 가능하겠죠. 누구를 도와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도와주는 내용이 명사로 제시가 됐으면 이렇게 with를 쓰는 거고 전치사 동사로 썼으면 1번 구조를 취하는 거죠. 사실은 1번하고 4번은 같은 뜻이에요. 누구를 도와주는데 이거 하도록 도와준다. 이거에 대해서 도와준다. 4번에 나온 예는 They will help us.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건데요. 뭐에 대해서? With preparations. 준비에 대해서 도와준다. 이 뒷부분이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with라는 전치사를 쓴 거죠. 그쵸?
만약에 똑같은 내용을 prepare이라는 동사를 쓴다면 여기에 they will help us 그대로 가고 뒤에는 to prepare 준비하도록 뒤에 뭐뭐를 이 말이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하는 거네요. 이 정도면은 와 헬프에 대해서 다 아시는 겁니다. 제가 아시는 거를 다 전수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헬프 문제 나오면 절대로 안 틀리실 거고 한 가지 항상 이런 것 좀 주의해야 됩니다. 헬프는 동사기도 하지만 명사기도 해요. 그쵸? 그러니까 뭐 thanks for your help, your help. 여기서는 헬프는 명사입니다. 명사. 그래서 명사 기능도 있다는 것까지 아시면은 100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